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배웠던 1차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처럼 2차 부등식도 어떻게 된 것 보고 2차 부등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상수 ABC에 대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2차 식이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때 이거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하자 이거죠. 그 2차 부등식의 이제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와 부등식 사이의 관계를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돼?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과의 교점이 2개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2개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 접한다겠죠. 실근이 없으면 안 만나지 않고요. 자, 그런 것처럼 부등식에서도 이제 관계를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a가 양수일 때 2차 판별식이 이렇게 0보다 커가지고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y에다 0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요 2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의 관계에서는 이제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 여기서 이제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 사이의 관계에서는, 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 x값들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다 어째? y값이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그래, 안 그래?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은 Y좌표가 다 양수인 점들이잖아. 그리고 Y좌표를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했잖아요. 그 함수값 자체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이니까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이면 Y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래서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이라는 거지, 이쪽에 있는 애들은.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은 Y가 어떤 부분? 0보다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뭐 어떤 그래프인지는 몰라. 꼭 2차 함수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어떤 함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y는 fx라고 해보면 fx가 0보다 큰 부분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fx가 0보다 큰 부분이 뭐예요? x축보다 그래프가 위쪽에서 그려진 x값들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랑 어디예요? 이 알파랑 베타 사이, 그 다음에 감마보다 큰 부분. 이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해는 뭐인 거야, 그래서.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또는 x는 감마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 해가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구해라. 그러면 어디랑 어디예요? 0보다 작은 부분이면 x축보다 아래쪽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쪽이랑 그 다음에 위쪽을 얘기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해는 x는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고 감마보다 작다인데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둘 다 등호를 다 넣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거 이제 함수가 딱 하나만 나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fx랑 gx가 이렇게 나오면서 fx가 gx보다 크다 아니면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 이거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fx가 gx보다 크면 둘이 빼서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둘이 똑같은 말인 거고 요거의 해를 구해봐라 했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x축은 딱히 상관없어요. 자,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g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여기랑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교점 x좌표가 알파랑 베타 나와 있을 때 fx가 gx보다 큰 부분은 이게 fx고 이 직선이 gx라고 했을 때
어디랑 어디예요? fx가 더 위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이랑 이 베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2차 함수의 그 곡선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애들은 fx가 더 큰 거니까 x는 알파보다 크다 또는 x는 베타보다 알파보다 크다가 아니라 알파보다 작다겠죠? 크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쵸? 그럼 만약에 fx가 gx보다 작다 했으면요. 그거는 gx가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구간은 여기 두 점 사이잖아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 사이니까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그래프를 보고 이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어디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됐어? 준식이 오자마자 졸리네. 너 오늘 영어 왜 갔어? 왜 결석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좀 봐보면, 아까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자, y는 지금 이렇게 해놓고 a가 이제 양수라고 해봤을 때, 네?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 2차식의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디겠어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의 x좌표들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알파보다 작은 부분에 있는 x값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x값들은 베타보다 큰 것들이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해는 뭐라고 써주면 돼? x는 알파보다 크고 아니 왜 계속 그렇게 알파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나 만약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를 붙여놨어요. 그럼 이거 해는 뭐라고 하면 돼? 얘랑 똑같은 건데 알파일 때 0이고 베타일 때 0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만 추가로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또 이게 0보다 작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의 x값들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x의 값들의 범위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등호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 선생님 여기 a가 양수라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x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 저렇게 찾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음수라고 했으면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부등식이잖아요. 함수가 아니라. 그치? 뭔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봐라. 예? 그러면 이거를 이대로 풀면 되겠어? 2차 방정식에서도 이거 이렇게 이대로 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 2차 함계수를 자연수로 바꿔줬었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부등호 방향 다 바뀌어가지고 얘는 이제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이랑 x 빼기 5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렇게 해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차 함계수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크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기만 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서 푸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판별식이 0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판별식이 0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X축 이렇게 있을 때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나게, 즉 접하게 그려지잖아요. 그쵸? 그럼 이 접하는 X값을 알파라고 해봤을 때, 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는 뭐겠어요? 0보다 큰 부분. 알파에서는 0이 되고, 알파를 제외한 모든 수에서는 0보다 크죠? X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해됐어요? 네. 예. 그렇게 되시고, 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해라 그러면 0보다 큰 거는 여기 위에서처럼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인데 0이 되는 거는 알파에서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만약에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해라 그랬으면 이 그래프상 X보다 아래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건 해가 어떻겠어? 없겠죠. 그래서 해가 없다. 무슨 말인지 됐어요? 또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어요.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뭐는 있어? 0이 되는 X값은 있잖아요. 그쵸? 0이 되는 X값은 있어. 얼마예요? 어떤 거? 알파요. X는 알파. 부등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딱 하나의 해로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X축과의 교점이 없죠. 이렇게. 그지? 네. X축과의 교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든지 아니면 등호가 붙어가지고 0보다 크거나 같은지 둘 다 어쩐다라는 거 해가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라는 거. 다 0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값이 0보다 작다든지 아니면 0보다 작거나 같다든지 했을 때 두 가지 모두 0보다 작은 부분도 없고 0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해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를 찾는 방법인데 뭐 이제 이거를 솔직히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외워?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되게 만들어야 돼. 그 정도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기도 하고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하는 게 앞으로 대수를 하건 그다음 뭐 미적분을 하건 기하를 하건 앞으로 우리가 남은 과목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연습을 꾸준히 계속 해야지 만약에 그냥 그래프로 그리지 않고 그냥 이거를 다 케이스별로 외워버리면 예? 외워버리면 노답이에요. 잘해야 2등급 나와 그러면 예? 우리 목표는 1등급이니까 1등급 나오려면 그래프 그려가면서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결국에는.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시고 저 뒤에 넘어가서 12번 한번 봐보세요. 자, 12번에 자, 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봤던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풀어봤었던 내용이잖아요. 이제 gx가 더 큰 거야. 둘 다 2차 함수인데 fx가 요거고 gx가 요건데 fx가 gx보다 작은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게 fx고 그 다음에 요게 gx잖아요. 그쵸? 그럼 노란색 선이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이 어디야? fx가 더 아래에 있는 부분. 작다는 건 더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바깥쪽이겠어? 아니면 여기 안쪽이겠어? 안쪽이요. 노란색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요거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해는 뭐예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이제 해가 될 거고, 문제는 이제 두 번째 fx랑 gx랑 곱해서 0보다 큰 건데, 이것은 뭐 fx가 더 크다 작다 그거를 판단할 수는 없고, 어찌 해야 되냐면 곱해서 0보다 크면 fx가 만약에 0보다 클 때 gx는 어찌해야 돼요? 같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0보다 큰 것끼리 곱해야 0보다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fx가 0보다 큰 부분을 구하면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fx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군데죠. 그럼 여기는 0에서 왼쪽이니까 x가 0보다 작다 또는 그 다음에 여기는 2보다 오른쪽이죠. 그래서 x가 2보다 크다. 이 두 개가 해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큰 부분은 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요. gx가 여기랑 여기 사이, 그러니까 0이랑 4 사이죠. gx가 0보다 큰 것은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인 건데 얘네 둘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둘이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직선에다가 그려보면 나오는 숫자가 0이랑 2랑 4랑 이렇게 3개 나오죠. 여기서는 0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했고, 여기서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했으니까 공통 범위는 이 부분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는 보다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fx가 반대로 이제 0보다 작으면 gx도 어째야 돼요? 같이 0보다 작아야 곱해서 양수가 될 수 있겠죠. 네. 정훈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부분이고 g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위로 볼록이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두 군데죠. 그럼 여기는 0보다 작은 부분이고 이쪽은 4보다 큰 부분이죠. 그래서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나와서 요거랑 요거 공통 범위 찾아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0이랑 이렇게 그래요. 0이랑 2랑 4 세 군데잖아요. 그러면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했고 여기서는 0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인데 공통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해가 어쩐다고? 해가 없다. 그래서 나오는 해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3번으로 가서요. 이제 2차 부등식을 풀어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부등식을 풀 때 우리가 아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봤었던 것처럼 결국엔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정훈아?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게 우선이죠. 그럼 그 찾는 게 우선인데 그거 자체가 뭐 하는 거야?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는 0 해놓고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인 거잖아요, 그게. 그쵸? 그래서 이거 부등식 풀 때 일단 우변에 있는 거 다 이항 시켜서 2x의 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그냥 x제곱이고요. 그냥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쵸?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x값을 이렇게 했으면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랑 3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크거나 같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이죠. 그래서 따라서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작은 놈보다 작고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큰 놈보다 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2차 함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0보다 크다라고 바꿔야 되죠. 그쵸? 잘 보니까 이거 2 곱하기 8이고 이건 8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x 빼기 8의 제곱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8,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렇게 x축하고 접하겠죠.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에 해라 그랬으니까 8을 제외한 모든 실수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해도 되고 부등식이니까 x는 8보다 작다 또는 x는 8보다 크다.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요거 풀 때 이왕이면 우리가 2차 함계수는 플러스인 게 좋으니까 얘를 좌변으로 옮기지 말고 5x를 이쪽으로 옮기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되죠. 이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해를 구하라고 한 건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네. 안 되죠? 그럼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해? 무조건 그냥 안 된다고 해야 돼? 해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쓰면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돼? 아니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판별식을 써봐야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게 방정식의 해가 실근을 가질지 허근을 가질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봐가지고 25 빼기 4 곱하기 9니까 36이죠. 그럼 0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축 이렇게 있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 0보다 작은 없죠? 0이 되는 점도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어쩐다? 없다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고, 뭐 절대값 나온 거나 활용은 우리가 좀 많이 해왔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11쪽으로 넘어가서 해의 조건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해를 미리 알려주면 방정식이 뭔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의 AX의 제곱이 이게 아니라 자 어떤 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알파, X는 베타 이렇게 나오고 2차 계수가 X제곱의 계수가 뭐 A다 라고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A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만들었죠. 기억나 안 나? 너 왜 전혀 처음 본다는 표정이야? 안 들려줄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2차 부등식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돼? 2차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놓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거 가지고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따져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일단은 2차 방정식의 해를 알려줬을 때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으니까 2차 부등식에서도 해를 먼저 알려주면 방정식 세우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2차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2차 항계수가 1이래요. 이 부등식을 만들어 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2차 방정식으로 따져봤을 때 방정식에는 마이너스 2랑 3이란 얘기잖아요. 그쵸?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일 때 식 이렇게 만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된 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고 해 자체가 이렇게 두 수 사이에 있게 되는 거는 아까 뭐였냐면 0보다 작은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을 세워줄 수 있다라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또 x가 2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2 플러스 루트 3보다 반대로 했네. 작거나 같다. 이거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게 나왔어요. 그럼 해는 뭐겠어? 0보다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겠어요? 작거나 같다 해겠어요? 하나. 작거나 같다로 나왔을 때 이렇게 두 수 사이에 있게 나오잖아, 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방정식의 해 둘 중에서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게 나오는 것은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그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한 식으로 나타내기가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둘이 더하면 4잖아요. 그죠? 그래서 x제곱 빼기 4x겠죠.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뭐야? 2 빼기 루트 3이랑 2 플러스 루트 3 곱하면 지금 요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수항은 둘이 곱한 거잖아요. 2 빼기 루트 3이랑 2 더하기 루트 3 곱하면 1이죠? 1이냐? 그 뭐냐? 2 빼기 루트 3이랑 2 플러스 루트 3 곱하면 4 빼기 3이니까 1이잖아요. 뒤에 더하기 1 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2차 부등식의 해 구하면서 판별식이 0인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에서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거나 해가 없거나 막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외우면 되겠어. 여기서도 안 돼요. 그렇게 다 외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여기서 다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2차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크게 될 a, b, c의 조건을 구해라. 그러면 우선 그래프부터 그려보는 거야. 자, 이거 그래프 그렸을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x축 이렇게 있으면 x축 일단 위로 볼록이어야겠어?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겠어? 위로. 아래로. 아래로 볼록이겠죠. 왜? 위로 볼록이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면 안 되고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일단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2차 관계에서 a는 양수여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네? 자, 이거를 진짜 생각보다 많이 실수를 해. 어디서 실수를 하냐면 지금 여기서 이 단원에서 문제를 풀 때는 너네들이 이 내용을 보고 푸는 거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푼단 말이야. 네? 딱 설명을 들은 상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문제를 바로 풀면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선생님 주의해야 된다 했다고 주의하고 푼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이 나중에 대수나 미적분에서 어떤 2차식이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을 구해라고 갑자기 그런 문제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배우고 나서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나올 건데 미적분 언제 배워? 중학교 4학년. 고2 2학기 때 배운단 말이에요, 미적분. 네? 그럼 생각을 해봐봐. 지금 우리가 이 배우는 건 언제 배우는 거야? 지금 이거 배우는 건 우리가 언제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 아니야? 그렇네. 그치? 근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미적분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진도, 학교 진도에 맞춰서 따라서 했을 때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2학년 2학기 때 가서 또 다시 나오는 건데 기억나겠어, 안 나겠어?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나요. 거의 2년이 지난 거잖아.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가면. 기억 안 난단 말이야. 네? 그지? 네. 그래서 지금 너네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일일이 그려가면서 각 조건 다 따져보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익혀놔야지 나중에 까먹더라도 다시 기억이 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무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했으면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기억 안 나. 알겠어? 항상 좀 오래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정확한 그 기본적인 원리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항상 특히 이렇게 그래프에 관련된 그러니까 함수 문제들은. 자, 어떤 부분을 실수하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 했다고 A가 양수인 것까지는 보통 다 알아. 근데 0보다 크다 했으니까 판별식도 0보다 클 거야 라고 이렇게 풀어버려. 그냥 부등호 방향 똑같다고 생각하고 풀어버린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알겠어? 그걸 항상 생각하고 풀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은 뭐랑만 연관이 있다는 거야? 이게 0보다, 이 함수 자체가, 함수 값 자체가, 식 자체가 0보다 크다 작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0보다 크다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만 상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그래프는 두 가지겠죠. 얘처럼 일단 아래로 볼록해야 되고 x축과 만나지 않든지 아니면 한 점에서만 만나든지.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a는 당연히 양수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어떤 거야? a는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안 만나려면 작은 거고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나려면 같은 거잖아요. 작거나 같아야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래로 볼록이면 0보다 큰 부분이 반드시 존재할 거 아니에요.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0보다 작은 게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어째야 돼? 그래프가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면서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2차 한계수는 음수여야 되고요. 그쵸? 판별식은 어쩌겠어? 0보다 작아야 교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A는 음수여야 되고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아예 안 만나도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거의 16번 한번 봐보세요. 자,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일 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그랬는데 그럼 봐봐. 일단은 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면 a가 만약에 양수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0보다 크다에는 이쪽이랑 이쪽 두 군데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두 군데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어요? 딱 하나로 부수 사이로 나와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a가 양수면 안 된다라는 거고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위로 볼록이니까. 그쵸? 그래서 0보다 큰 부분은 여기 이렇게 두 근 사이가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 그럼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3이랑 4라는 거니까 내가 식 자체가 이제 a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4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얘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a는 음수여야 되고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냈고 이거 다 전개하면 a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x, 그 다음 마이너스 12a인 거 알겠어요?
그쵸? 그럼 얘가 이거랑 똑같은 식인 거니까 이게 지금 B가 돼야 되고 얘가 C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고 C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집어넣으면 A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2A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러면 양면에 A로 나눠가지고 A가 음수잖아요. 그럼 A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서 이게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해서 이제 해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 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을 해야 되면 자, 우선 봐야 될 게 뭐냐면 2차 부등식이라 그랬어요?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부등식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왔을 때와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왔을 때 차이점은 뭐야? 앞에 이렇게 2차란 말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2차식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네처럼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으면 얘가 2차식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2차 함계수가 0일 때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차 함계수 a 플러스 2가 0이면 여기 0이고 여기도 0이기 때문에 좌변은 4만 남아요. 그쵸? 네. 4만 남고 4가 0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a 플러스 2가 0이기만 하면 x 값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a는 뭐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2차 부등식일 수도 있는 거잖아. a 플러스 2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이 아니면 얘네 그래프 그렸을 때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그래프 그렸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2차 함계수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무슨 양수여야 되고 따라서 이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는데 x의 계수가 짝수죠. 그쵸? 그래서 판별식 짝수 공식 써보면 4분의 d는 a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 플러스 2인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이거 a 플러스 2로 묶어주면 여기 앞에 a 플러스 2랑 여기 뒤에 이제 마이너스 4가 남아서 계산해보면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이게 0보다 작으려면 어때요? a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2랑 얘가 2겠죠. 0보다 작은 부분 여기잖아요.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거를 답으로 쓰면 되냐? 안 되겠죠. 왜? 요거랑 공통범위 찾아야 돼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고 이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니까 어차피 공통부분은 얘가 돼.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답을 이것만 쓰면 안 되고 맨 처음에 그냥 그 2차 함계수가 0이었을 때도 성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까지 추가해서 여기다가 등호만 하나 더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렇게 하시고 근데 거기 18번을 보시면 부등식이 해를 갖고 갖지 않고 이럴 조건들을 찾는 건데 뭐라 했냐면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를 갖는다라는 것은 0보다 크다의 해를 가지려면 만약에 이제 a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해를 갖는 거죠. 얘는. 그렇죠? 모든 실수에 대해 아래로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0보다 큰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잖아요. A가 양수일 때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건데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0일 때는 안 봐야 돼요. 그래서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 그리면 요렇게 해가지고 X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몇 개가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와야 되죠. 1개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 1개 나오면 X축이랑 접하기 때문에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2개가 나와야 돼서 판별식이 무조건 이제 0보다 커야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는 2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이잖아요.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A 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건데 0보다 작은 거랑 공통범위 찾아주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A 값의 범위는 뭐라고 쓰면 되냐? 먼저 이거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거랑 또는 양수일 때. 그래서 A 또는 A가 양수일 때 두 가지 범위 다 써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모든 실수 A,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 범위는 뭐예요? 반대 범위는 이 A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뭐가 될 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0보다 크다의 반대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을 찾아주시면 되니까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A는 음수여야 되고 판별식 아까 구했던 저 2의 제곱 빼기 A 제곱이 판별식이었잖아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됐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115쪽 19번 19번 보시면 자 0부터 3까지 해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아니 거의 잔다 그냥. 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0부터 3까지 해서 이 부등식이 반드시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0하고 3이 이렇게 있으면 이 그래프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일 거 아니야. 2차 함계수가 1이니까. 그럼 막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왜? 여기서 0보다 크잖아요. 그쵸?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쪽 일부 구간에서 0보다 큰 점이 존재해버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도 안 되겠죠, 그러면. 그쵸?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죠? 뭔 말인지 됐어? 이 0부터 3까지 사이에서 반드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은 쪽이랑 3보다 큰 쪽에서는 이 식의 범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네? 0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그건 상관없는데 이 0하고 3 사이에서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려면 여기다 0 대입했을 때 어떻게 돼요? 0이고 A제곱 빼기 9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식의 값이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겠죠. 0이 돼도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식의 값, 그러니까 9 더하기 3A 더하기 A제곱 빼기 9의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겠죠. 그러면 이거 이제 풀어보면 이제 0 된 점이 이제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풀어보면 9 빼기 9 없어지고 A로 묶어가지고 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랑 얘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는 3에서 끝났고 0에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A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이거 자체가 A의 범위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 풀었던 것처럼 연립 2차 부등식도 이제 뭐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같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2차 부등식 두 개가 같이 한 쌍으로 나와 있거나 해서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수직선에다가 그려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기본적인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문제를 좀 통해서 보면요. 21번 한번 봐보세요. 뭐 이제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그냥 문제 주어지고 부등식 해 구해라 하면 그거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데 여기서처럼 연립 부등식 자체를 미정계수로 알려주고 해를 알려줬을 때 그 미정계수의 값을 이제 구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위에 거 풀면 어떻게 돼요?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은 거고요. 이거 이제 0 되는 점이 마이너스 1이랑 3이니까 x의 범위는 이게 0보다 작은 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렇게 되는데 최종적인 해가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는데 이 첫 번째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넘겨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이미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뒤에 있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디서 나오면 되는 거야? 여기서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x-a랑 x-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서 해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나오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a의 값에 따라서 이 부등식 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a가 2보다 커버리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가 나와서 이 문제의 뜻에 맞게 해가 안정해져. 그쵸?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a가 만약에 2보다 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해는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가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a는 일단 2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무조건 2보다 작으면 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그려보면 일단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랑 3 이렇게 했으면 이 두 수 사이에 있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2가 이렇게 했을 때 2보다 작거나 같고 a가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공통 부분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버리면 이 부분이 지금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문제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데 a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공통범위에는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다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A의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